1960년 전 세계에 처음 드러난 대구의 그날. 영국 언론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등학생들의 반독재 투쟁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민주화의 서막을 알렸다. 사건의 시작은 2월 25일 경북고등학교 종례 시간에 내려진 일요일 등교 지시. 대구 시내 8개 공립고등학교에서 차례로 같은 내용이 전달됐고, 학기말을 앞두고 있던 당시 학교들은 제각기 이유를 들었다. 휴일을 빼앗긴 학생들 사이에선 항의가 빗발쳤고, 저항의 움직임은 일일이 감시되고 보고됐다. 때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폭력과 억압이 가장 정점에 달했지만 누구도 감히 반기를 들 수 없던 엄혹한 시기. 특히 2월은 한 달 후에 치러질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선거운동이 치열했습니다. 그동안 비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10년 넘게 독재 권력을 키워온 이승만 대통령의 4선 도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들려온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욱의 서거 소식에 단독 후보가 된 이승만은 당선이 더욱 뚜렷해졌는데요. 이승만이 85세의 고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유고 시 권력 승계자인 부통령 자리에도 같은 당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했던 상황. 그런 자유당의 움직임을 고등학생들 역시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자유당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인물은 현직 부통령으로 인기와 지지율이 높았던 민주당 후보 장면. 똑같이 후보로 나섰던 4년 전 선거에서 장면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대구였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강해 야당 도시라 불렸던 대구는 선거 때마다 전국에서 눈과 귀가 집중됐다. 2월 28일로 예정된 민주당 장면 후보의 대구 유세일. 이날은 고등학생들이 등교 지시를 받은 바로 그 일요일이었다. 학생들은 그 진위를 미리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불만 섞인 어조로 담임선생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1년에 무슨 등교입니까? 부당합니다, 이거는. 못해요. 라는 그런 소리들이 구석구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담임선생님은 야 일마들아, 당국의 지시니까 어쩔 수 없다. 나도 힘이 없다. 시킨 대로 해. 라고 지시를 하시고 종례는 끝났습니다. 정권의 개입은 사실로 드러났다. 비교적 통제가 쉬운 대구 시내 공립고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당국의 일요 등교라는 별도 지시가 내려졌다. 고등학생들은 단순히 일요일 등교 지시에 불만을 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내내 학생들은 관제 데모와 행사에 강제로 동원됐고 절대적인 지지만을 강요당했는데요. 이러한 정권을 겨냥해 1955년 대구의 한 신문에서 비판하는 사설을 쓰자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민주주의와 정의에 목말랐지만 도를 넘긴 정권의 횡포로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한 채 짓눌려 지내야 했던 시대. 2월 28일 일요일 등교 지시로 정권이 또다시 학생들을 이용하자 마침내 울분이 터져버린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죽음까지 각오하며 처음으로 독재 정권에 맞설 계획을 세웁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등교 예정일. 눈을 피해 모인 대구 시내 고등학생 대표들은 연합 시위에 뜻을 모았다. 평소 글재주가 뛰어난 경북고 3학년 하청일이 쓴 결의문 초안을 바탕으로 열린 토론 끝에 계획의 윤곽이 잡혔다. 집결 시간과 장소는 2월 28일 오후 1시 대구 중심부인 반월당. 근처 다른 학교들과의 합류 계획과 구체적인 시위 코스가 결정되고 경북고등학교 사진반에 시위 현장 기록을 맡겼다. 행동을 앞둔 시점이니까 소년들의 가슴이 조금 이제 불안하면 쓰겠습니까?
잡혀가는 건 틀림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가 시별했는데, 전체적 분위기는 이런 불안과 초조를 극복하는 것이 이 소년들의 할 일 아닌가. 그래, 의견을 모으고, 노래도 같이 한번 부르고, 한번 더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그렇게 밝아온 결전의 날 2월 28일. 백만학도여, 피갈 거는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경북고에서는 학생 대표의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전교생이 일제히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왔고 곧바로 반월당으로 향했다. 뒤이어 대구고 학생들이 시위에 합류했고 결의에 찬 학생들의 함성이 이내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다.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지면서 계획은 다르게 움직였지만 학생 시위대는 쉴 새 없이 정의를 부르짖으며 당시 경북도청까지 달려나갔다. 영문을 몰라 길을 내줬던 경찰들은 뒤늦게 진압에 나서며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해 체포했고 학생들은 맨몸으로 저항하며 비폭력 평화 시위를 이어갔다. 또다시 현장에는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학생들을 향해 주먹과 곤봉을 휘둘렀고 이날 모두 220여 명의 고등학생이 연행됐다. 그 당시에 경상북도 도청 입구에 막았어서 몽둥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지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걸 마치고 나올 때 무차별로 구타를 하고 온갖 우리한테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 사이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은 많은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시청 쪽으로 우리가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파출소 가면서도 나를 집차 태워가지고 집에 보내고 또 관리하는 데서 굉장히 내를 주시를 했어. 그래 집에 그냥 안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 쉬운 게 아니었어. 같은 시각 학교 측의 감시와 방해로 거리로 나오지 못한 다른 학교에선 늦은 밤까지 학생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혼란을 틈타 일부 학생들은 학교 담을 넘어 가두 시위에 돌입했고 민주당의 유세장에 참석해 시민들과 합세했다. 모두 2천여 명의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투쟁은 28일 오후 1시부터 체포된 학생들이 풀려난 다음날 29일까지 이틀간 계속됐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상대가 될 수 없는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권에 함부로 맞섰다가는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28의 고등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바로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권리를 쟁취하는 것. 독재 정권에 처음으로 맞선 고등학생들의 외침은 그동안 체념하며 정권에 순종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깨운 겁니다. 서슬퍼런 정권의 횡포와 탄압으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언론들 역시 학생들의 용기에 힘입어 비판 기사를 쏟아내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우려한 미국 역시 대구 228을 주의 깊게 살폈다. 결코 이날의 시위로만 그칠 일이 아니었다. 228의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처음으로 타오른 민주화의 불씨는 대구를 시작으로 들불처럼 타올라 전국으로 옮겨붙었다. 비로소 맺히기 시작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전 국민의 가슴 속에 번져 마침내 4.19 혁명으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원칙을 사임할 것이며 부패 정권에 맞서 가장 먼저 용기 있게 나섰던 228 고등학생들의 투쟁은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자 더 큰 민주주의를 열어가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다.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국민혁명은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을 거쳐 3월 15일 마산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4월 19일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구 학생들에 의해 처음으로 타오른 민주화의 횃불이 얼마나 위대한 시작이었는지 되새기고 있습니다. 228 민주화가 대구 시민만이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표시로서 전 국민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표방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의 강물은 저절로 흘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228의 고등학생들이 물꼬를 내고 이후 온 국민이 함께 치열하게 물살을 일으키면서 오늘에 닿은 겁니다.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오롯이 10대 고등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나섰고 계획적으로 준비해 투쟁한 대구의 그날 228. 그것은 세계 민주화 운동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고등학생들에 의한 용기 있는 운동이자 정의로운 거사였습니다. 뒤늦게 국가기념일이 된 228 민주운동. 그러나 대구 228은 4.19 혁명으로 꽃피우며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바꾼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27일 밤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반독재 시위를 계획하며 비로소 민주주의의 첫걸음을 뗀 대한민국. 어렵게 디딘 그 민주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